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 흔들기 기능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스크래치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비교적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친구는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어떤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혼자서 끙끙 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학생들도 표현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속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너무나 적극적인 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체로 막 손을 들겠죠? 그러면 어떤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한 친구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친구 도와줘야지? 아까 어떤 친구가 손들었더라?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작지만 깨알 같은 기능이 이제 손 흔들기 기능이 있어요. 학생 화면 입장에서는 학생의 손을 흔들면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 화면에서는 학생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학생 화면입니다. 자, 학생은 스튜디오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손 모양 그 탭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끝에 손 흔들기 버튼이 있어요. 자, 손 흔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옆에 교사 화면 띄워놓을게요. 자, 여기, 오른쪽이 지금 이쪽이 교사 화면이고요. 이쪽이 지금 학생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입장해 있는 교실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학생이 입장해 있는 교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누르고 자, 실행 내역이 있는데 이 실행 내역에서 자, 만약 학생이 손을 흔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지금 누르면은 이 학생이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작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점은 교사로서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실지, 어떻게 수업을 하실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수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도 체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생의 어려움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구성해 나가실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학생 입장에서 이제 체험을 해보셨고요. 이제 교사 계정 활용하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계정 아까 제가 선생님 계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반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자, 새 교실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교실 이름 설정해 주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교사 계정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를 이제 메인 페이지 오시면은요. 여기 왼쪽 상단에 새 교실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겠고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교실 이름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뭐 저는 행복한 일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번개 할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번개는 아까 제가 최초로 설명을 드렸었죠.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번개 목록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 인증하면 무료로 번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번개 목록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할당을 합니다. 선택해서 할당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반 만드시고 컨텐츠도 제작하시고 배포하시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지금 반 만드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이름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반 생성이 끝났어요. 자,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 반의 클래스에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초대 코드 확인 있죠? 이 버튼 눌러서 초대 코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급.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이 코드만 배부를 하면 돼요. 물론 학생이 가입하는 것은 이제 학생 스스로 회원 가입해야 될 거고요. 가입하고 나면 클래스 들어오는 절차는 학생이 코드만 입력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 코드가 좋은 게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가입을 하게 되면 교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따로 또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반 클래스에 뭐 한 30명 정도 되면 승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코드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초대 코드만 받으면 학생들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반이 만들어졌으면 이 관리하는 교실에 지금 반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을 만들었으면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 전에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이용하는 것부터 이제 알아둬야겠죠. 왜냐면 사실 자료로 직접 제작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 공유해놓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은 검색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자료 설명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자료도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람한 것을 이제 컨텐츠를 담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열람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람을 하시려면요, 일단 콘텐츠로 들어가세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콘텐츠라고 되어 있죠? 자, 콘텐츠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 콘텐츠에서 탭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보관함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 보관함은 내가 만든 자료, 또는 내가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담아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클래스룸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 보관함에 있는 자료로부터 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라이브러리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선생님들이 열람하시고 담아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줍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 선택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드 오리지널만 보기는 뭐냐면요. 코드에서 교육과정 기반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 자료들이고 이렇게 검은색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오리지널 자료만 보고 싶다? 이렇게 표시하시면은 오리지널 자료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수업 자료 이제 검색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봐도 되지만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교과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관련 자료가 지금 검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태그 필터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어서 필터링을 시킬 수 있어요. 자, 태그 필터에 뭐 여러 가지 파이썬,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정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파이썬 교과서 자료 찾고 싶어? 그래서 파이썬으로 이제 태그 필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검색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검색된 자료들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요,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는요,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일단 미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관 수업 자료, 시마스 무슨 교과서 몇 페이지고요. 학습 목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내장 함수라든지 이런 모듈 사용 방법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요, 저는요, 이 시마스 교과서 수업 자료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미리 보기를 들어가신 후에 하단에 보시면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가 있으십니다. 요것을 누르셔야지 이제 온전한 학습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미리 보기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옆에 보면은 이제 자료의 목록들이 있어요. 지금 3단원 단원인데 3-2, 3, 4, 5, 6, 7, 8 교과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디지털 교과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135페이지 내용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 밑에 예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실제 교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제가 교과서 PDF 파일 가져왔습니다. 프로그램 처리 과정 표준 입출력. 좀 교과서 내용과 똑같죠?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위한 PPT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과서 따로 준비해오세요, 가져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교과서 안에 지금 예제가 들어있죠? 자, 예제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영화 티켓 금액 입력하면은 영화 관람료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교과서 실행 결과의 특징은 뭐냐면 정적인 실행 결과밖에 볼 수 없죠. 고정돼 있어요. 인원 3명일 때
2,100원입니다. 이 결과만 지금 교과서에 박혀서 나오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실행 결과 다양하게 보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학생 화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 예제 셀에다가 포인터 맞추시고 실행 누르면은 자, 학생은 뭐 여기 있는 3명 말고 7명 알아보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7명 하고 엔터 치면 이 실행 결과 나오죠? 그럼 학생들은 자유자재로 자신이 원하는 실행 결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과서에 지금 뒷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예제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보다 선생님들 교과서 예제 문제 좋은 게 많은데 써먹기가 어려운 게 자료 만들기가 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빈칸만 채우게 한 거죠. 자, 이거 학생들에게 실제 실습도 해보면서 풀게 하려면은 요런 파일 선생님들이 따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 코델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용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은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그대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학생은 이동하면 여기 문제 설명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빈칸 부분은요. 여기에 이렇게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부분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학생들이 이 화면에서 그대로 코딩하면 되고 뭐 코딩하다가 뭐가 이상해졌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켈레톤 코드 되돌리기 있었죠? 그걸로 다시 선생님들이 설정해놓은 그 원래 코드로 이렇게 되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이 이제 모범 답안 불러오기예요. 자, 이 코드의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 불러오기가 됩니다. 자, 이건 교사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문제 내시고 나면 문제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제 같은 거, 코드라든지 실행 결과 같은 거 설명하실 때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답 코드를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많이 하실 텐데 여기서 곧바로 선생님들이 코딩해서 보여주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정답이 곧바로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죠? 자, 그때는 여기 밑에 있는 모범 답안 불러오기 버튼 하나 누르고 이 화면 띄워서 학생들에게 코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원래 이게 문제였는데 자, 정답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 정답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로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열람하는 거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담아 볼 때는요. 다시 교사 계정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있었죠. 자, 검색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자료가 있으면 담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자료가 내 보관함으로 담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선생님들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서 넣어볼게요. 자, 담기 했습니다. 자, 담기를 했더니 아까 제가 모아놓은 이 자료 있죠? 이 자료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 담아서 이거를 다시 변형하실 수도 있어요.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다 아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문제를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배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담는 것도 알아보았는데 자, 이제 수업 자료 제작하는 거. 이것도 선생님들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실 거예요. 콘텐츠 들어가셔서 새 콘텐츠 만들기 하셔서 수업 자료에 대한 간략한 내용 적어서 자료 제작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쉽게 삽입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물론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자, 문제 만들기 자체도 번거롭죠? 그냥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 들어와서 새 콘텐츠 만들기 있죠? 새 콘텐츠 만들기를 누르시면 수업 자료 만들기가 있으십니다. 수업 자료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조건문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자, 수업 자료 이름 생성해주고요. 뭐 수업 자료 설명은 아까 그 미리 보기 설명 있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싶다. 자, 컨텐츠 라이브러리 공개해서 공유하고 싶다면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공개하지 않고 싶으면은 그냥 설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 쓰시고 저장하고 스튜디오에 계속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화면이 뜨실 텐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들 대부분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형태 파일로 만드시면 돼요. 자, IPYNB 파일인데요. 자, 이 노트북,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선생님들이 학습 자료를 만드실 때는 두 가지 버튼으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코드셀이고 두 번째는 마크다운 셀이에요. 자, 코드셀은 학생들이 예제 실행시켜보고 싶은 거, 예제 코드 넣을 때, 그다음에 마크다운 셀은 이론적인 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마크다운 셀 해볼게요. 마크다운 언어라는 게 있어서 마크다운 언어로 작성하는 건데요. 자, 그걸 모르겠으면은 코드 고객센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마크다운 알아보기라고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마크다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크다운 셀, 여기 있는 도구들 있죠? 요것만 활용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타이틀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줄게요. 이 타이틀이 지금 타이틀 굵은 글씨 크게 쓸 수 있는 탭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건문이다라고 하면 조건문 해볼게요. 조건문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문 설명을 쓰면 되겠죠. 학생들을 위해서 조건이 참 거짓이냐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써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제 코드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코드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셀로 코드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 기능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청난 수업 자료를 만들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는 int input 해가지고 받아줄게요. input해서 하나 받아주고 정수를 그리고 if a가 0보다 크다면 조건문이니까 print 해서 양수 해볼 거고요. 자, 그게 아니면은 else죠. else print 음수 뭐 이렇게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학생들이 이 예제 코드 이제 학습 자료에 들어있으면 실행시켜 볼 수 있겠죠. 조건문 수업할 때. 제가 else 부분에 요 부분을 빼먹었네요. 콜론을.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자, 예를 들어서 100이다 라고 하면은 양수 출력이 되겠죠? 자, 다시 뭐 실행을 시켜보면은 -8이다 하면은 음수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실행시켜 볼 수 있는 예제의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들 풀어본 문제들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자, 콘텐츠 라이브러리 가셔서 문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콘텐츠 보면은 아까 콘텐츠 라이브러리 있죠? 자,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 선생님들이 봤던 게 수업 자료 라이브러리고요. 문제도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 라이브러리 가시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미리 보기 클릭해가지고 문제 내용도 이렇게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풀어보기 누르시고 뭐 일단 풀어보고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담기도 하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문제 보고 담아두면 내 보관함에 들어가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비교 연산 두 정수 비교하기 조건문 문제니까 요거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링크 복사 있죠? 링크 복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링크 복사 이렇게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복사됐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문제 여는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수업 자료에 이어서 문제를 붙여보겠습니다. 마크다운 셀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컨트롤 C 된 내용을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열 수 있는 버튼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수업 자료 하나 제가 제 샘플로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작성 완료 있죠? 맨 위에 작성 완료 클릭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작성 완료 저장하고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보관함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수업 자료에서 제가 만든 수업 자료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열어보시면은 똑같이 아까 그 학생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활동들이 들어있는 자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만들기 있죠? 문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자, 문제 만들기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교사 계정으로 갔을 때, 지금 다시 콘텐츠에 보시면은 새 콘텐츠 만들기 있죠? 여기서 다시 또 문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새 문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새 문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문제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뭐 두 수 비교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은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시간 설정인데 요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입력 전송 방식. 한 줄씩 받을 거냐? 아니면 한 번에 한 줄에 이렇게 한 번에 받을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한 줄씩 전속으로 편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검색될 때 태그들이 있죠? 태그로 어떻게 걸려서 검색을 할 것인지 태그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등록하시고 싶으면은 공개하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자, 안 하고 싶으면은 이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본문도 지금 마크다운 언어인데 기본 폼은 다 되어 있어요. 여기만 변형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 이름 두 수 비교하기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고 두 개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두 수 중 큰 수를 출력한다. 뭐 간단하게 이런 문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정수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출력은 뭐예요? 둘 중 큰 수를 출력하면 되죠. 둘 중 큰 수 출력. 자, 이렇게 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지게 될 예시 입력과 예시 출력도 교사가 간단하게 뭐 작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입력되고 3, 두 개의 숫자가 입력이 됐다라고 했을 때 큰 수는 3이죠. 3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케이스는 뭐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2가 입력되고 3이 입력되면은 3이 출력되도록 하면 되고 뭐 0이 입력되고 100이 입력되면은 100이 출력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입력되고 마이너스 3이 입력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큰 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한테 스켈레톤 코드 주고 싶어? 하시면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input까지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다 하면은 int 한 다음에 input 하고 요 정도 내용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주석으로 여기에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하시면 스켈레톤 코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두 수 비교하기 아까 내가 만든 문제가 있죠? 그리고 풀어보기 버튼 눌러서 풀어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고 학생들에게 배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행시켰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 풀고 해결하고 이제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만들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원래는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직접 제작해 보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이 컨텐츠도 직접 제작한 이제 문제를 컨텐츠에 한번 삽입을 해서 컨텐츠 제작을 완료를 해보고 싶었으나 우리 앞에 그 OT가 조금 길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생님들이 각자 집에서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마지막 할 작업은 배포하기겠죠? 자, 배포하는 거는 쉽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배부는 반드시 내 보관함에 있는 자료에서 해야 됩니다. 내 보관함에 있는 데서 배부를 해야 돼요. 내 보관함에 와서 아까 조건문 자료 있죠? 제가 만든 거. 그거 한번 선생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관리 배부하기 버튼 여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선생님들 지금 코드 4반에 들어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배부 누를게요. 그래서 배부를 하시고 여기다 마지막에 적용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하면은 이제 배부 현황이 적용이 되었고, 자, 선생님들도 지금 화면에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만든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부도 일괄로 클릭해서 여러 번 한꺼번에 다 배부 가능하고요. 한 번 배부된 자료도 다시 이렇게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 편리하게 관리하시고 배부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해보았고, 이제 선생님들 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 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부분일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지금 교사 계정을 가지셨지만 아직 학생들이 없으셔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를 저랑 같이 이제 따라 하셔서 보셔도 학생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실 수 없겠죠. 자, 제가 그래서 진짜 실제로 수업한 반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B반 실제 수업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들어갑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내역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주차 수업 자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학생들 과제 정답 맞춘 여부, 점수, 그리고 오답 내역, 미제출 내역 나오고요. 클릭하면 코드,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오답인지 내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선생님들이 보기에 어떤 학생이 성취도가 낮은 것 같으세요? 자, 이 4번 친구 있죠? 4번 친구가 5번 친구네요. 자, 5번 친구는 성취도가 낮고 4번 친구는 성취도가 높죠. 선생님들이 파악하시기가 한눈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도 파악하기도 쉽고요. 자, 맨 위에 버튼 보면 이 실시간 갱신 버튼이 있어요. 자, 얘는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 있죠? 뭐 과제를 준다든지 또는 수행평가 하실 때 시간 주고 그 안에 과제 제출하게 하거나 수행평가 하시는 경우에 시간이 끝났으면 이 실시간 갱신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점수판이 얼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결과 산출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산출할 때는 CSV 다운로드 하시면은요,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다 내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운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이렇게 엑셀을 받으시면요, 한 번에 보입니다. 자, 1번 학생 0점이에요. 미제출입니다. 자, 2번 학생은 3점이에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편리하신 점이 뭐냐? 일단 자동 채점돼서 점수 나오죠? 자, 점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정오답 여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별로, 자, 문제별로 제출한 시각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떻게 정답이 맞았는지 코드도 한 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편리한 점, 일단 채점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산출할 때 이 점수만 이제 마지막에 따서 나이스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학생들이랑 수행평가 결과를 이제 공유하고 같이 피드백할 때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왜 3점이에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선생님들은 파일 직접 여시고, 자, 이게 너가 제출한 코드인데 너가 과제를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이란다. 자, 열고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선생님들 요 한 장만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 한 장, 뭐 전 학년이 됐든 이렇게 한 장만 펼쳐놓으시면 과제 코드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너가 오답이란다. 또는 너가 제출한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편리하게 수행평가 결과 확인도 학생들에게 시켜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부분은요, 학습 분석하기예요. 자, 학습 분석은 교실 전체 요약도 되고요. 수업 자료별로 요약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요. 구성원별로도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수업한 자료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반인데요. 여기서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학습 분석 탭이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뭐 학생들의 변화 추이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얘네들이 기록하고 있어서 코드를 해서 분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일단 교실 요약 한번 보실게요. 교실 요약. 자, 지금 이 교실 평균 수행률 높죠? 아, 그러면 이 반은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반이구나. 자, 만약에 전체적으로 반 교실 수행률이 낮으면 이 반은 조금 학습 격차가 다른 반에 비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처치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도 보여요. 자료별 평균 수행률. 지금 보시면 1주차, 2주차, 3주차는 괜찮은데 점점 줄어들죠? 아,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점차 지금 수행률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학기 말로 갈수록 흐트러지고 있구나.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탭 보시면 수업 자료별 분석도 있습니다. 자, 수업 자료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 자, 2주차 수업 자료 한번 분석해 놓은 거 결과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평균 수행률이 높죠. 2주차는 학생들이 수업 열심히 들었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요거예요. 지금 학생들의 수행률을 구간으로 잘라줍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간으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이번 학생이 이 클래스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지? 아, 요 주황 등급이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평균보다 낮구나. 요 정도 구간에 있구나. 이런 것들.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 학급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요 막대 그래프 눌러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죠. 코드 실행이 많은 구성원. 지금 보니까 3번 친구 코드 실행이 높죠.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있는 학생이구나. 칭찬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고. 자, 이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친구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것들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죠. 맞춤 문제를 많이 푼 구성원. 이런 것들은 이 친구는 탐구력이 높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높구나. 이런 내용들 생기부에 언급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기부 쓰실 때도 선생님들 중에 가끔 이러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생기부용 엑셀 파일을 따로 이제 평소에 만들어 놓고 평소에 기록을 해두시다가 생기부 쓸 때 좀 편하게 입력하시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이런 걸 이용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선생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별로 분석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번 친구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친구는 보니까 이 교실에 평균보다 높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에 반면에서 지금 6번 친구가 있는데 6번 친구는 일단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죠. 이 친구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봐야겠는데?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자료별 수행률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반평균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이 친구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2주차 수업 자료 지금 진행률이 빨간색이 낮은 겁니다. 낮은데 반평균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보니까 점차 열심히 지금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선생님들이 지도하면 이 학생 실력이 훨씬 향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학생별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보실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